봅시다.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 보통 우리가 이 3차 이상의 방정식을 고차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고차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분명히 예전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 인수분해 수업을 하면서 3, 4차 방정식은 인수분해가 다다. 이게 인수분해를 제대로 할 줄 알면 3, 4차 방정식은 쉽게 넘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오늘 수업한 3, 4차 방정식은 전부 다 인수분해인데, 만약에 3, 4차 방정식 내가 좀 어렵다? 라는 얘기는 인수분해 때 공부를 제대로 안 하고 넘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럼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인수분해를 다시 가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넘어오든가, 혹은 오늘 듣는 3, 4차 방정식을 물론 이 3, 4차 방정식 인수분해 모든 게 다 나오진 않아요. 다 나오진 않지만 오늘 하는 내가 3, 4차 방정식 제대로 하면 그래도 인수분해의 많은 부분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오늘이라도 잘 들을 것인가. 물론 가장 좋은 건 인수분해를 다시 공부를 하고 넘어오는 게 제일 좋겠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2차 방정식을 풀 때는 둘 중에 하나를 풀었습니다.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풀거나, 혹은 인수분해 안 되면 근해 공식이라고 하는 거를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어서 근해 공식이라고 하는 것을 했었는데, 3차에서는 근해 공식이라는 게 없습니다. 물론 있긴 해요. 실제로 있긴 하지만 여러분 수준에서 나오진 얘기를 하진 않아요. 상당히 공식이 복잡하기 때문에 굳이 그걸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수분해가 안 되는 문제도 나오지가 않고요. 심심하신 분은 한번 본인이 3차 방정식 근해 공식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마찬가지거든요. 3차 근해 공식도 완전 세제곱식을 만들어서 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해보면 되는데, 어쨌든 인수분해를 이용하는데 우리가 A, B, C, A 곱하기 B 곱하기 C가 0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얘기는 A가 0이거나 혹은 B가 0이거나 혹은 C가 0이면, 셋 중에 하나가 0이면 이 식이 성립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혹은 두 개가 0일 수도 있고 세 개 다 0일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하나가 0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 이 성질을 이용하는 겁니다. fx라는 식이 있을 때 이거를 인수분해했을 때 x-a, x-b, x-c로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게 0이 되고 싶으면 x-a가 0이거나 혹은 x-b가 0이거나 혹은 x-c가 0이니까 x가 얼마가 되더라? a 혹은 x가 b 혹은 x가 c, 요렇게 x의 값이 나오더라. 이게 3차 방정식을 혹은 4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차근차근 해보자면, 가장 3, 4차 방정식 풀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인수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를 해서 고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인데, 그렇다면 인수정리가 뭡니까? 고은재 씨. 인수정리가 뭐예요? 네. 우리 앞에서 했어요, 인수정리. 기억납니까? 민기야, 인수정리가 뭐니? 잘 모르겠습니다. 에이, 인수정리가 뭐예요? 인수정리 뭐예요? 봐봐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 테스트지 있잖아요. 테스트 보고 틀리면 놔두고 그냥 가죠. 놔두시고 가죠. 여러분 우리 유형만 테스트지는 내가 그냥 문제를 뽑아서 주는 건데, 여러분 테스트 내가 일일이 다 타이핑을 해서 만드는 겁니다. 아시는 분이 있을까 모르겠지만, 거기 그 테스트는 여러분이 최소한으로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테스트로 나가요. 오케이?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테스트지에 있는 거, 지금까지 역대 테스트지에 나왔던 건 여러분이 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심지어 여러분 알겠지만 오늘 테스트 한 거 반은 내일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나온 거 알고 있죠? 그것도 모른가요? 여러분 반은, 그러니까 오늘 테스트 볼 때는 지난 시간에 지난 시간에 수업한 거가 수업한 게 반, 그 전 시간에 수업한 게 반이에요. 그럼 내일 테스트 볼 거는 오늘 테스트 할 게, 오늘 수업한 게 반, 전 시간에 수업한 게 반, 이렇게 반이 계속 겹치, 똑같은 걸 내가 똑같이 겹쳐서 내요. 알고 있었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그러면 과연 누구 한 명이 테스트를 보고 내가 이걸 답을 이제 알았을 거야. 똑같은 것을 그대로 낸다는 걸. 그러면 내가 이걸 책을 보고서 집에 가갖고 이걸 답을 정확하게 써가지고 내가 내일은 다 맞아야겠지라고 한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단 한 명도 보지 못했어요. 단 한 명도. 지금까지 3주차가 들어섰는데 단 한 명도 그런 친구 없었어요. 뭐야? 그만큼 내가 뭘 해야겠다는 생각이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인수정리 기억하셔야죠. 인수정리가 뭔지 모르는데 인수정리 문제가 나오면 풉니까? 당연히 못 풀지. 인수정리 뭐야? fx가 x-a를 인수로 가질 때 가진다라고 이게 뭔 얘기야? 이 얘기는 x에다가 a를 대입하면 0이 되는 거야. 왜? x-a를 인수로 가진다는 얘기는 x-a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고, 이 얘기는 x-a로 나눈 나머지가 0이라는 얘기다. 그럼 나머지 정리는 기억이 납니까? 나머지 정리는 뭐야? 나머지 정리? fx를 x-a로 나눴을 때, 그러면은 x-a로 나눴을 때 몫이 얼마인지도 몰라. 근데 그 나머지를 r이라, 이 r은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 XA. 그래. 어떻게 해? 야, 성이 이렇게 있어. 성이 있는데 여기에 공주님이 이렇게 있어. 안 봤어? 공주님이 있네. 근데 그 앞에 용이 한 마리가 있어요. 나 아니에요. 용이 한 마리가 있어. 불 뿜고 있어. 공주님 구하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공주님 구하려면 얘부터 없애야 될 거 아니야. 마찬가지로 r을 구하려면 얘를 없애는 게 제일 좋아요. 어떻게 없애? 그래서 항등식이니까 x에다가 얘를 0으로 만들기 위해서 x에다 뭘 대입하자? a를 대입하자. 그래서 fa가 얼마다? r이다 라는 거고, 인수 정리에서는 그 나머지가 얼마니까 0이니까 fa가 0이다.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셔야 돼요. 오케이? 이게 자연스럽게 봐봐. 가장 좋은 건 이거를 딱 fx-a로 나눴을 때 이렇게 된다는 걸 떠올려야 되는데 떠올리지를 못하는 거야. 근데 진짜 제일 중요한 건 뭔 줄 알아요? 분명 내가 인수정리를 물어봤을 때 아무도 대답을 못했거든? 근데 이거를 내가 다시 써줬을 때 적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다는 거야. 정말로 너무 무서운 일이야. 본인들이 다 모른다고 인정을 했어. 내가 그걸 다시 적어줬어. 적는 애가 한 명밖에 없어. 8명 중에서. 얼마나 이 공포스러운 일입니까? 이 용보다 더 무서워. 즉 이 얘기는 뭐냐면요. 잘 보세요. x-a를 인수로 가서 인수분해가 됐을 때 인수 중에 x-a가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그 a를 넣으면 어떻게 돼? 0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는 얘를 찾는 거잖아. 인수분해 시킬 거니까. 얘는 인수분해를 했을 때 얘기고 우리는 인수분해 해야 되잖아. 그럼 얘를 찾는 게 우선이겠죠. 어떻게 찾아? x에다 대입을 했을 때 0이 되는 값을 찾아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어떻게 한다고? 대입했을 때 이 성립한다라는 얘기는 보통 fx는 0 요렇게 나오기 때문에 좌변 즉 식이 0이 되는 x의 값을 찾아서 그걸로 조립제법하라 이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x의 세제곱 마이너스 6x의 제곱 플러스 11x 마이너스 6은 0이라고 하는 3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오케이? 그럼 얘를 우리가 이제 할 건데 x에다가 대입을 해서 식이 0이 되게끔 하는 x값 여러분이 그냥 일일이야? 잘 봐! 멍때리지 말고 일일이 대입을 해서 몇 개를 대입을 해서 찾으셔야 돼요. 약간 좀 이렇게 고생을 좀 하셔야 되는데 보통은 뭐냐면요. 보통이 아니라 최고차항 계수 약수 분의 상수항의 약수 보통 이 중에 있어요. 보통 이 중에 있어요. 이 중에 대입했을 때 0이 되는 값이 존재합니다. 오케이? 보통은 뿔마 1이나 뿔마 2에서 얘가 가장 많긴 해. 여기 가장 대표적으로 얘네들을 대입하는 게 제일 좋고 안 되면 그 다음에 앞에 개수가 있으면 여기 2나 3이 있다. 그럼 2분의 1이나 3분의 1 대입해보는 것도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왜 그러냐면 잘 보세요. 우리가 뭐 ax 플러스 b 내 x 마이너스 c x 마이너스 d 이러고 있다 치자. 이러고 인수분해가 됐다 치자. 그러면 이 b 곱하기 c 곱하기 d가 마이너스 b 곱하기 마이너스 c 곱하기 마이너스 d가 뭐가 되는 거야? 상수항이 되는 거잖아. 그럼 세 개를 곱해서 얘가 됐다는 얘기는 반대로 이 세 개가 상수항의 약수란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약수 중에 하나인데 최고차항 개수가 있으면 여기서는 a분의 b가 근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는 최고차항의 개수의 약수 분의 상수항의 약수 중에 하나가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일일이 찾으셔야 돼. 알겠습니까? 여기서는 봤더니 뭘 대입하면 0이 돼요? 1을 대입해봤더니 0이 되더라. 그럼 그 1로 조립제법을 해라. 어떻게? 1, 마이너스 6, 11, 마이너스 6 1로 그럼 어떻게 됩니까? 1, 1,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6, 6 0 여기가 0이 돼야 돼 반드시. 오케이? 0이 안 되면 인수분해 안 된 거잖아. 나머지가 생겨버리니까 0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 x 마이너스 1과 여기는 2차식이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은 0이 되겠죠. 그럼 여기 이제 인수분해 되죠. 우리가 아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 돼?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3은 0이니까 x가 얼마거나 1이거나 혹은 x가 2거나 혹은 x가 얼마거나 3이다. 이렇게 나오잖아. 알겠습니까? 오케이? 근데 4차면 어떻게 되냐? 여기가 3차로 나오겠죠? 한 번 더 하시면 돼요. 3차식을 써놓고 또 대입했을 때 0이 되는 x가 한 번 더 찾아서 그걸로 조립 또 하시면 돼요. 4차를 다를 거예요. 4차는 그냥 이거를 한 번 더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려울 게 없습니다. 알겠어요? 알겠니? 네. 두 번째는 치환을 이용하는 건데요. 여러분 책 120쪽이에요. 공통 부분이 있는 경우에요. 이것도 어렵지 않아요. 이거 되게 쉬운 건데 치환을 이용하는 겁니다. 2번을 보시면은요. x 플러스 3,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4 플러스 9는 0인데 자 보세요. 얘를 인수분해 해야 되잖아. 어쨌든 인수분해 해야 되잖아요. 인수분해 하려면 이 9를 집어넣기 위해서 여기가 전개가 돼야 돼요. 그러면은 항이 4개가 곱해져 있는 거를 전개할 때 어떻게 한다 했어요? 2개씩 짝 찍는다 했죠? 그 짝을 어떻게 지을까 준호야? 예? 이거는 중학교 3학년 때 많이 했을 건데 이 4개가 항이 4개가 곱해져 있는 거를 우리가 전개를 할 때 일단 둘씩 짝을 지어서 전개를 하는데 그 짝을 어떻게 지을까 하빈아? 어떻게 지을까요? 재원은 어떻게 지을까? 함수함이 합이가 그렇지. 와, 그렇죠.
3과 1과 마이너스와 마이너스 4예요. 둘씩 짝지어서 더해봤을 때 상수항이 같아지는 거, 합이 같아지는 거. 그러면은 3이랑 4를 더하면 마이너스 1이고 1이랑 마이너스를 마이너스 1이죠. 두 개씩 짝지어서 전개하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돼? 그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2와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플러스 9는 0 이렇게 되겠죠. 그럼 뭐가 되는 거냐면 이제 공통 부분이 등장한다는 거죠. 여기 어떻게 우리가 공통 부분을 치환하죠. x제곱 마이너스 x를 t로 치환해준다. 치환이란 말 자체가 대신해서 바꾼다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어떻게 돼? t 마이너스 12, t 마이너스 2 플러스 9는 0이 돼. 전개하면 t의 제곱 마이너스 14, t 플러스 24니까 33인가요? 어떻게 돼? 11과 3인데 둘 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14 됐죠? 어떻게 돼? t 마이너스 11과 t 마이너스 3.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죠. t가 뭐였어요? 요거였죠. 우리가 구하는 건 t가 아니에요. 여기서 t가 얼마? 11, t가 3이 나왔는데 우리가 구하는 건 t가 아니에요. 우리가 구하는 건 뭐야? x의 제곱 다시 바꿔줘야 돼요.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1 복소되는데요. x 마이너스 11은 0이고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은 0이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근해 공식 이용해서 각각 푸시면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세 번째 보기차. 내가 예전에 인수분해할 때 이것도 진짜 분명히 여러분 잘 모를 거다. 나중에 3, 4차 고차 방향 때 분명히 나오는데 그때 물어봐도 모를 거다. 그러니까 반드시 공부를 하셔라 라고 했지만 기억 못하지. 윤? 기억 못하죠? 해요? 못해요? 지금이라도 기억하셔야 돼요. 보기차식은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뭐냐? 인수분해가 바로 되는 것과 인수분해가 안 돼. 인수분해가 안 된다는 게 바로 안 된다는 얘기지. 결국에는 해야 돼요. 어차피 인수분해를. 또 했지만 3, 4차 방식은 무조건 인수분해 해서 푸는 겁니다. 인수분해 해야 되는데 바로 되느냐 바로 안 되는 차이예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에서 첫 번째 x의 4제곱 보기차시라는 말 자체가 차수가 짝수 차수만 있는 것을 보기차시라고 했었는데 x의 4제곱 마이너스 6x의 제곱 플러스 5는 0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얘가 어떻게 인수분해가 돼요? x의 제곱 마이너스 5와 x의 제곱 마이너스 2는 이렇게 바로 인수분해가 되죠. 이것도 못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 x의 제곱이 5고 x의 제곱이 재밌게 좀 바꿔봅시다. 여러분을 시험해보고 싶어서 그러면은 x의 제곱 마이너스 7과 x의 제곱 플러스 1은 0이에요. x의 제곱이 7이거나 x의 제곱이 마이너스 1입니다. 잘 봐. 몇 명이나 대답해서 보자. 일단 여기에서 x는 얼마가 됩니까? x의 제곱 7이라는 얘기는 준호야 x는 얼마일까? 그렇지. 예상을 빗나가지 않죠. 서지호 얼마일까? 그렇죠. 제곱에서 7이 되는 값은 7의 제곱은 뿔마 루트 7이라고 대답을. 여러분 정말 내가 많이 강조하지만 이건 이제 중3 과정이에요. 고등학교가 이런 실수를 하시면 제곱을 뗄 때는 반대편에 뭐 한다? 뿔마 루트로 바꾼다. 이걸 항상 염두에 항상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언제까지 그냥 루트 7이야? 어? 그렇다면은 고은재 x 얼마일까요? 방금 내가 뭐라고 그랬어? 그렇지. 이거 제곱에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숫자가 i죠? 네, 여기서 풀마 5 그래도 좀 대답했어. 대답 못할 줄 알았는데. 알겠습니다.
얼마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x의 4제곱 플러스 3x의 제곱 플러스 4는 0.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되죠. 바로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억하시는 분 흔들어봐. 한 명. 나머지는 안 돼요? 될까 말까 해? 손을 들다 말까 하는데 그 기억이 날듯 말듯 한다는 얘기야? 이게 어떻게 해야 돼? 차. 그 전이 중요하지. 합차로 바꾸려면 얘를 뭘로 만들어야 돼? 완전 제곱식 돼야 된다. 근데 뭐에 맞춰서? 우리가 우리가 이차함수 최대치를 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에서 얘에 맞춰서 상수항을 정했죠. 절반의 제곱을. 근데 얘는 어떻게 돼? 상수항에 맞춰서 완전 제곱식 만들 거다. 4니까 얘가 얼마가 돼야 돼? 2차 계수가? 그렇지. 4x의 제곱 플러스 4가 되거나 마이너스 4x의 제곱 플러스 이 경우도 완전 제곱식, 이것도 완전 제곱식 돼요. 둘 다 돼요. 근데 봐봐, 이 경우가 되려면 원래는 지금 3x 제곱 있었죠. 근데 내가 마음대로 마이너스 4x 제곱을 갖다 썼으니까 다시 내가 갖다 쓴 거는 갚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가 x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해놓고 여기가 플러스 7x의 제곱이 돼버리지. 그러면 우리가 아까 방금 민기가 얘기한 대로 합차 공식을 쓰고 싶은데 합차 공식 쓰려면 여기가 뭐여야 돼? 마이너스여야 돼. 얘는 뭐여야 돼? 제곱이어야 돼. 근데 마이너스도 안 되고 제곱도 안 되죠. 얘는 돼 안 돼? 안 된다란 말이에요. 뭘 쓰다? 얘 얼마가 돼? 내가 지금 마음대로 어떻게 썼다? 지금 3에서 4가 됐으니까 플러스 x제곱 갖다 쓴 거죠. 다시 x제곱을 빼주잖아. 그럼 3 됐잖아. 그래 안 그래? 어떻게 여기서 x제곱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이 여기서 합차고 써서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와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는 0 요렇게 되더라 라고 하는 거죠. 이해됩니까? 또 어떻게 여기서 얘가 0이거나 혹은 얘가 0이니까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는 0 넣고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는 0 넣어서 각각 근해 공식 쓰시면 되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이게 보기차로 나왔을 때는 인수분해 풀입니다. 3, 4차 방정 풀이고요. 그 다음에 122쪽에 개수가 대칭인 우리가 이렇게 개수가 대칭인 경우를 뭐라고 부르냐면 옛날에는 이런 용어를 다 썼었는데 요즘 없어졌어요. 용어를 안 씁니다. 보기차식도 만날 옛날에는 책에 보기차식이라고 써 있었는데 안 쓰는 겁니다. 바뀌었어요. 근데 명칭을 알고 계셔야 돼요. 원래는 상반방정식입니다. 원래 이 이름이 상반방정식이었어요. 상반인 거는 서로 반대다, 거울에 비친 것처럼 반대다. 즉 무슨 얘기냐? 가운데 항을 중심으로 개수가 서로 대칭인 형태입니다. 거기 문장을 보시면요. x의 4제곱 마이너스 5x의 세제곱 플러스 마이너스인가요? 이구나. 마이너스 4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1은 0이에요. 이걸 보시면 4를 중심으로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플러스 1 플러스 1 같죠. 오케이? 근데 얘는 부호가 다를 수도 있긴 해요. 얘는 부호가 다를 수도 있긴 해요. 오케이? 알아두셔야 돼요. 이런 경우인데 인수분해에서는 어떻게 풀었는지 기억하시는 분? 이거 인수분해 때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시는 분? 정답. 인수분해를 할 때 이게 없을 때는요 나눌 수가 없어요. 는 0이고 우변이 없으니까 x제곱 묶어냈습니다. 근데 얘는 는 0이 있죠. 오케이? 는 0이 있기 때문에 x제곱으로 나눠버릴 수 있어요. 어머요 x에다 0 넣으면 식이 성립하나요? 안 하죠. 잘 봐요. 중요한 거 이거 생각 봐봐. 이게 별거 아닌데 이거를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x제곱으로 나눈다 했잖아. 그럼 x제곱이 뭐면 안 돼? 0이면 안 돼. 우리가 항상 나누기를 할 때는 그게 0이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되게 중요한 겁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 되게 중요해. 근데
x제곱이 0이 아니란 얘기는 x가 0이 아니란 얘기지. 그 x에다 0 대입하면 식이 성립합니까 안 합니까? 0 대입하면 1은 0이니까 말이 돼 안 돼? 안 되니까 x가 0이 아니야. 그러니까 나눌 수 있는 거야. x가 0이 나누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시는 분서 그냥 별거 아닌데 그냥 x제곱 나누기 하고 넘어가도 돼요. 근데 거기까지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럼 x제곱 나눠버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4 마이너스 x분의 5 플러스 x의 제곱분의 1은 0이 되더라. 어떻게 한다? 요렇게 짝짓고 요렇게 짝짓고 그럼 어떻게 돼? 여기는 x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분의 1이고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 5로 묶었더니 x 플러스 x분의 1이 됐죠. 마이너스 4는 0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치환하기 위해서 얘를 요걸로 바꿔줄 거예요. 뭐? 곱셈공식의 변형을 이용해서. 즉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2죠. 그 마이너스 2가 여기로 들어갔고요. 이랬습니다. 이제 여기를 우리가 t로 치환해 봅시다. 어떻게 돼? t의 제곱 마이너스 5t 마이너스 6은 0이니까 t 마이너스 6과 t 플러스 1은 0이 되겠죠. t가 얼마? 6. t가 얼마? 마이너스 1. 그럼 다시 우리는 t 구하는 게 아니라 x 구하는 거죠. 항상 다시 집어넣게 되면 x 플러스 x분의 1은 6이고 x 플러스 x분의 1은 마이너스 1이에요. 여기다가 양변에 x를 곱해주는 겁니다. 이거 곱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6x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6x 플러스 6x 넘어오니까는 플러스 1은 0과 여기에서 x의 제곱 마이너스 x 넘어오니까 플러스 x 플러스 1은 0 역시 각각 근해 공식으로 푸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3, 4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저 123쪽을 보시면은요 123쪽 봐보세요. 3차 방정식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2는 0의 한 근이 2일 때 봐봐요. 지호야 근이 뭐야? 근이 뭐야? 우리 지금까지 근 구하지 않았어요? 해. 해가 뭐냐고. x값. 여러분이 그 봐봐. 이런 걸 몰라. 이런 게 바로바로 안 나. 그러니까 문제야. 근이 뭐야? x값. 방정식에서의 x값을 우리가 근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혹은 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근이 2라는 얘기는 x값이 2라는 얘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x에다 2를 그냥 대입하시면 돼요. 너무 쉬운 거거든. 근데 뭐 하나 때문에 근이 아주 기본적인 근이 x값이란 그거를 몰라. 그래서 대입할 줄 몰라. 심각한 문제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다른 방법을 찾을 수도 있겠죠. 오케이? 근이 2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근이 2라는 얘기는 x-1을 그 인수로 가진다는 얘기니까 x-1을 조집제법을 해서 나머지가 0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있긴 한데 어차피 같은 얘기거든. x-1을 인수로 얻는다. x에다 2 대입하면 뭐다? 0이 된다. 같은 얘기거든. 그러니까 x에다 2를 대입해서 a 값을 먼저 찾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3차 방식 푸시면 돼요. 오케이? 이거는 잘 보세요. 이거 웃긴 게 뭐냐면 잘 봐. a 값을 찾았어. a 값이 마이너스 1이래. 그래서 다시 씁니다. 이제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는 0 이걸 다시 찾으라 했잖아. 어떻게 해야 돼? 조립집합하기 위해서 x에 들어갈까 찾아야겠지.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이렇게 대입하고 있어요. 맞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근이 2라고 줬잖아. 그럼 2라고 조립적 2로 조립적을 하시면 돼요. 그냥 이미 하나를 줬잖아. 조립적 할 걸 줬잖아요. x값 줬잖아. 그럼 2로 조립적으로 바로 하면 되는데 여기서 또 찾고 있다니까. 줬는데 문제에서 오케이? 그럴 필요 없어. 근이 2라고 줬기 때문에 바로 뭐로 2로 조립적을 하시면 돼요. 알겠어요? 알겠니? 목걸이 알겠냐?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 페이지 124쪽에 그거
별표 좀 적어봐. 이거 되게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내가 출제 빈도가 높다고 얘기를 해주면 뭐하니? 어차피 공부 안 할 건데. 그지 아미나? 아미나 뭐 할 거지? 할 거야. 멈추시네. 봅시다. 거기 보시면요, x의 세제곱 플러스 3k 마이너스 1x 마이너스 3k 다 0이 중근을 갖도록 합니다. 어쨌든 얘를 인수분해 하셔야 되거든요. 인수분해 해야 되는데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인수분해는 상수항의 약수를 대면 0이 되는 걸 찾는다고 했죠. 그럼 이 약수는요, 풀마 1도 있고요, 풀마 3도 있고요, 풀마 k도 있고요, 풀마 3k도 있어요. 이 다 돼요. 이 8개 중에 하나를 대입하면 0이 돼요. 딱 그건 뭡니까? 1 대입하면 되겠죠. 1 대입했더니 1 플러스 3k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k니까 0 됐잖아. 그러니까 1로 조립제법을 합니다. 0 3k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3k 했더니 어떻게 돼요? 1로 하면 1, 1, 1, 1, 3k, 3k, 0 됐네. 어떻게 됩니까? x 마이너스 1과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k는 0이 됐어요. 얘가 중근을 가진대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3차 방정식 근이 몇 개가 나와요? 3개가 나오겠죠. 그 중에 2개만 같아도 중근인 거예요. 꼭 3개가 다 같을 필요가 없어요. 3개 중에 2개만 같아도 중근입니다. 그지 재훈아? 그지? 뭐가? 내가 방금 뭔 얘기했어? 죽여요. 죽입니다. 영원히 눈 못 뜨게 해드립니다. 3개 중에 2근만 같아도 중근이에요. 즉 뭐? 얘가 중근을 가지면 돼요.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또 봐보자. 충분히 기대가 되는 상황이라 궁금한데, 준호야, 여기 있는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k는 0, 이 중근을 가질 조건은? 아시는 분 손 들어봐. 아시는 분 한 명.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k는 0. 요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질 조건을 아시는 분 손 한 명 손 내리고. 한 명밖에 없어? 9명 중에서. 여러분 제 영상을 돌려보시면요, 2차 방정식 수업을 할 때 특히 판별식 얘기를 할 때 내가 얘기했었을 거야. 분명히 판별식 갖고 계속 싸울 거다. 이 쉬운 판별식을 여러분은 못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제 기대를 여러분은 어김없이 깨지 않아요. 그대로 보여줍니다. 아니 근의 개수 중근이라는 건 근이 몇 개야? 2차가 한 개 나온다는 얘기지. 근의 개수 얘기 나오면 뭐 쓴다? 심지어 이건 2차 함수와 그 2차 관계 때도 나왔던 거야. 교점의 개수가 근의 개수고 근의 개수는 뭘로 이용한다 안다? 판별식으로 안다. 아직도 판별식, 그놈의 판별식 하나를 기억을 못해서 그게 그렇게 어렵냐고 판별식이. 어? B의 제곱 마이너스 4C가 그렇게 어려운 거야? 중학교, 물론 여러분들도 중학교 교육까지 빠지긴 했습니다만, 응? 근데 중학교 때도 나와서 얘기가 다 언급이 됐어요. 정확하게 판별식이라고 얘기를 안 했을 뿐이지. 근데 여러분 뭐라 했어? 내가 분명히 이거 쉬운 건데 분명 못 외울 거다, 기억 못 할 거다, 다 알 수 있다 했지. 봐봐, 지금 한 명 알잖아, 한 명. 어쩜 내 기대를 그렇게 저버리지 않습니까? 내가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렇다면 이원건이 예. 판별식까지 알려줬다. 예. 2차 방정식 중근을 가질 조건 판별식이 어떻게 돼야 돼? D는 0이 돼요. 네, 0이 돼야겠죠. 0보다 크면 0보다 크면 2차 방정식에서 판별식 t가 0보다 크면 그냥 근이 두 개야? 1, 1이어도 근이 두 개입니다. 그럼 우리가 중근이라고 부르는 것 뿐이고요. 앞에 뭐가 붙어야 돼요? 뭐? 서로 다른 실근이 두 개. 0보다 작으면 준호 서로 다른. 봐봐. 여러분이 얼마나 안 하는지 너무 잘 알 수 있어. 그냥 꼴랑 0보다 크다 같다 작다 그때 똑같이 해서 이 꼴랑 세 개를 기억을 못 한다니까? 왜 그러냐고. 그만큼 이거는 여러분이 대가리가 빠가여서가 아니에요. 저기 있는 초등부 한 명을 데려다가 그냥 이걸 외우게 한 다음에 다음 주에 이걸 맞추면 선생님이 큰 선물을 줄 거예요. 줍니다. 애가 못 외울 것 같아? 외워옵니다. 외워온다고. 여러분 이걸 외울 의지가 없는 거야. 기억할 의지가 없는 거야. 그냥 꼴랑 이거 하나를 판별식이란 거 하나를 판별식 하나를 외울 의지가 없는데 이 고등 수학을 언제 다 공부를 해. 그러니까 주말 내내 하나 사진 올린 새끼가 없지 아주. 선생님 많이 열폭을 했는데요. 내가 이렇게 열폭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기본적인 건데 여러분이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렇게 중학교 1학년 때로 구구단을 못 외워. 그거 수학합니까? 못합니까? 못합니다. 못해요. 수업을 할 수가 없다고 구구단을 못 외우는데 어떻게 중학교 수업을 합니까? 마찬가지야. 판별식 모르면 고등수학 못해요. 내가 몇 번 얘기합니까 도대체. 그 정도의 의지도 없어요. 판별식 그거 0보다 크다 같다 작다 세 개 어려운 것도 아니다. 서로 다른 두 실근 중근 서로 다른 주어근 이게 그렇게 어렵냐? 근데 그것조차 여러분은 외울 의지가 없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화내고 있는 거고. 아주 되게 연임이 돼요. 1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3k는 0. 그래서 k가 얼마? 마이너스 12분의 1. 근데 대부분은 여기서 끝나요. 여기서 끝내. 여러분 여기까지 오셨는데 왜 판별식 모르면 어떻게 오겠어. 근데 내가 뭐라 했냐 아까 세 근 중에 두 근만 같아도 중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미 뭘 근으로 가졌어? x는 2를 근으로 가지고 있죠. 그럼 얘가 이 2를 근으로 가지면 여기 있는 1이랑 여기 있는 2랑 또 이렇게 중근이 되겠죠. 그래서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k가 0이 x는 2를 근으로 가질 때도 보셔야 돼요. 여기까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대부분 여기까지만 쓰고 틀려요. 그럼 x를 2를 근으로 가진다는 얘기는 어떻게 한다고? 합이 어떻게 해야 돼? 그럼 x 1을 대입하시면 돼요. k가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두 개를 쓰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되게 좀 방금 화를 좀 많이 냈는데 여러분 이 정도 여러분 지금 심각한 거예요. 정말 심각한 거예요. 여기 동생 있으신 분 들어봐. 동생 있으신 분. 조남이 동생 몇 학년이야? 초등학교 5학년이지? 너 네 동생이 구구단을 못 외우면 넌 어떨 것 같아? 5학년 했는데 네가 어느 날 동생이 한수 문제 푸는데 답답해 어제 못 풀고 있어서 너 구구단 2단 외워야 했더니 2단 못 외워. 그럼 너는 그 동생한테 뭐라 할 것 같아? 어? 뭐라고? 그래.
그 동생이 과연 9구단을 못 외울 정말 머리가 멍청할까? 그거는 정말 지능 장애가 있는 거고요. 9구단 2단을 못 외울 지능 장애가 있는 거고 지가 외우지 않아서 못 외우는 거거든. 당연히 여러분 보면 뭐라 할 겁니다. 너네 동생한테 네 동생 9구단 못 외우면 뭐라 할 거잖아. 둘째 동생 맞냐? 저 주신. 네가 둘째냐? 뭐 애기가 1학년이나 있지 이제 그게 못 외울 수 있고 마찬가지. 고등학교 1학년 때 판별식 모른다. 되게 중요한 거 그렇게 강조했는데 심각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세요. 아 내가 지금 되게 심각한 상태구나. 내가 지금 되게 심각한 상태를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심각하다는 생각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주말에 놀고만 있는 거야. 알겠어요? 내가 지금 되게 심각한 상태구나 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가겠습니다.